엉뚱발랄 라디오 서성원입니다. 며칠 전 북토크에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전모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전모씨 이야기는 책이 얇아서 읽기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가벼운 건 아니죠. 우리 오늘 같이 전모씨 이야기 나눠볼까요? 전모씨 이야기 특집 111회 엉뚱발랄 라디오 출발합니다.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외로운가요? 당신은 외로운가요?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바람결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 마음이 있으니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아직도 바람결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 조동진 행복한 사람. 오래간만에 듣는 노래입니다. 역시 여전히 아름다운 노래군요. 조동진 행복한 사람.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하고 나서 오늘 이제 전모씨 이야기 특집인데요. 전모씨 이야기 특집하고 잘 어울리는 노래일까 한번 고민을 했었습니다. 전모씨는 행복한 사람일까요? 전모씨 이야기를 읽은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모씨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일까? 행복해? 이렇게 의문스럽게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모씨 이야기 작가를 한번 알아볼까요? 작가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읽기가요.
파트리크 지스킨트가 작가인데요. 이 작가를 얘기하려면은 반드시 얘기해야 될 작품이 있습니다. 어떤 작품일까요? 네, 향수라는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같은 작가입니다. 파트리크 지스킨트 씨가 그러니까 1985년에 향수라는 작품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한참 후로 해도 10년은 채 안 되는군요. 한 6년 만에 1991년에 존머시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이 파트리크 지스킨트는 독일 작가예요. 아주 좀 개성이 있는 분이었나 봐요. 외부에 잘 노출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뭐 상을 준다고 해도 나는 상에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북토크에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오프닝에서. 그 어디에 북토크를 다녀왔느냐면요. 종로에 있는 국학도서관이라고 있더라고요. 국학도서관. 앞에 이제 그냥 국학도서관이 아니고 어린이 청소년 국학도서관이라더라고요. 국학은 아시죠? 국학에 대한 자료, 도서들을 특화시킨 도서인가 봐요. 여기 종로구에 사는 거고 독서회를 했는데 독서회 제목이 아주 참 낭만적입니다. 뭐냐면요. 이 밤의 책을 잡고라는 독서회 제목이 그래요. 독서회 이름이요. 여기에서 제가 이 독서회에 가서 파트리크 지스킨트의 존머시 이야기를 여기 이 독서회에서 이 책을 다뤘거든요. 독서회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그리고 참여자들이요. 그리고 이제 이 독서회를 리드하는 분이 작가였는데 네, 이분이 아주 능력이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분 덕분에 15명, 그날은 15명이 아니라 12명이 참석했는가요? 13명인가? 아무튼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존머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래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존머시 이야기하고 그래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노래 골랐습니다. 이예민 산골소년의 사랑 이야기.
예민, 네,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이 이야기가 지금 네, 전무 씨 이야기하고 어떻게 연결될까? 이 노래가요. 제가 이제 첫머리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전무 씨 이야기는 화자가 한 사람 있고 그리고 그 동네에 사는 전무 씨가 있어요. 그 전무 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 화자는 어렸을 때 얘기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얘기가 너무 순수해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거의 동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무 타기를 좋아하던 시절이라고 돼 있는데 어렸을 때 얘기라고 그죠? 뭐 어른이 돼가지고 나무 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물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어른인데도 나는 나무 타기 좋아해. 이런 분이 가끔씩은 있긴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는 나무 타기도 좋아하고 그네 타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놀이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나가 어렸을 때 이 산골 소년의 사랑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아주 환상적인 감동적인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키가 1m 겨우 될 무렵이고요. 학교를 마치고 오는 길에 가을에 그냥 맞바람이 불어서 그냥 걸어가는데 이때 외투를 이제 벌려서 조금만 양쪽으로 팔을 뻗기만 했더라면 몸이 너무 가벼워서 바람을 타고 훨훨 날았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충분히 날 수 있는데 왜 날지 않았느냐면은 이제 호수를 건너서 자기 집이 있는 데까지 가서 내려올 걸 생각하니까 땅바닥이 너무 딱딱하고 그리고 집의 정원이 너무 작고 착륙하기에 적당하지 않아서 날 수가 있었는데 날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감동적이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늘을 나는 꿈을 어렸을 때는 많이 꿨겠죠. 보통 어렸을 때는 하늘을 나는 꿈을 많이 꾼다 하더라고요. 근데 점차 어른이 되면은 이런 꿈들을 꾸지 않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저는요 아직도 가끔씩 하늘을 나는 꿈을 꿉니다. 그런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서성원 아직도 애다. 애. 그렇습니다. 또 노래 듣고 갈까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오래된 노래인데요. 옛날 노래 김추자 그럴 수 있나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누구라도 한 번쯤은 사랑하고 헤어지지만 바보처럼 왔다 가면 눈물만 주는 사랑이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네. 둘이 뜨겁게 사랑하다가 혼자 그렇게 가시겠다니.
김추자 그럴 수가 있나요? 김추자 씨는 그나저나 지금 살아 계신 거죠?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우리가 연못이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김추자 씨도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제 하늘을 나는 얘기를 했어요. 전무 이렇게 이제 마을에 살고 있는 전무 씨하고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나는 어렸을 때 나무 타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하늘을 날 수 있을 만큼 가벼웠다. 이런 얘기인데 나무 타기 이야기, 나무 오르기네요. 나무 타기가 아니라 나무 오르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던 분은 나무 오르기 해보셨죠? 글쎄 남자 아이들은 대부분 다 해봤을 것 같고요. 여자 아이들 중에서도 나무를 잘 타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저도 나무 타는 거는 잘 하지는 못해도 제법 좋아했었거든요.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은 좀 색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이 전무시에 나오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나는 4.5m 되는 가문비 나무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데 갈릴레오 법칙, 갈릴레이인가요? 갈릴레이의 법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0.9578262초가 걸렸대요. 그러니까 4.5m 되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이 정도 걸리는 시간에 떨어지는데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나무에 올라갔을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어렵다는 거. 이거는 실제 해본 사람이면 알아요. 올라갈 때는 위에 눈으로 보고 나뭇가지를 잡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눈이 아래쪽을 보기가 힘들어서 뭐 썩은 나뭇가지라도 이런 걸 잘못 디디면은 그냥 그냥 추락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리크 쥐스킨트 작가 이름이 어려워요. 파트리크 쥐스킨트 씨가 확실하게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 전무시 이야기에서는 앞쪽 부분 그러니까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이 가벼웠던 어린 시절 그리고 나무 오르기를 좋아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아주 환상적으로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무시 이야기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예전에 읽었는데 다시 읽으면은 아마 느낌이 새로울 거예요. 그런데 이 전무시 이야기 이제 마을에 살고 있는 전무시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호수에 몸을 스스로 호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 이 노래 선곡을 했을 때 전모 씨는 과연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는데 그 다음에 이 화자인 나는 이 전모 씨가 호수에 서서히 이제 호수 속으로 들어가는데 물속으로 그런데 말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전모 씨가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전모 씨 얘기거든요. 그래서 책은 얇지만은 제가 오프닝에서 말한 것처럼 책 부피는 얇지만은 결코 내용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떡하란 얘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전모 씨 이야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는 것을 권한다는 얘기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오래된 가수, 예전의 가수인데요. 정태춘, 북한강에서. 저 어두운 밤하늘에 가득 덮인 먹구름이
밤새 당신 머리를 짓누르고 간 아침 나는 여기 멀리 해가 뜨는 새벽강에 홀로 나와 그 찬물에 얼굴을 씻고 서울이라는 아주 낯선 이름과 또 당신 이름과 그 텅 빈 거리를 생각하고 강가에는 안개가 가득 피어나오 짙은 안개 속으로 새벽강은 흐르고 나는 그 강물에 여윈 내 손을 담그고 산과 산들이 얘기하는 나무와 새들이 얘기하는 그 신비한 소리를 들으려 했소 강물 속으론 또 강물이 흐르고 내 맘속엔 또 내가 서로 부딪히며 흘러가고 강가에는 안개가 또 가득 흘러가고 아주 우울한 나날들이 우리 곁에 오래 머물 때 우리 이젠 새벽강을 보러 떠나요 과거로 되돌아가듯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 처음처럼 신선한 새벽이 있어 흘러가도 또 오는 시간과 언제나 새로운 그 강물에 발을 담그면 강가에는 안개가 천천히 거칠 거요 흘러가도 또 오는 시간과 언제나 새로운 그 강물에 발을 담그면 강가에는 안개가 천천히 거칠 거요 정태춘 북한강에서 제가 한동안 참 좋아했던 노래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그때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아서 북한강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태춘 노래 때문에요. 지금은 가까이 있는데도 뭐 자주 못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이제 전모씨 이야기에서 이 전모씨가 이렇게 그 동네에서 있었던 기억, 살았던 기억을 되돌리는데 40년이 지나서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화자 나가 나무르타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나가 40년이 지났는데 근데 40년이 지나니까 뒤통수에 뭐 나무에 떨어질 때 그랬는지 충격을 받았나 봐요. 멍이 들었는지 뒤통수에 믿을 만한 일기예보노를 했대요. 뒤통수가 보통 어딘가 팔다리가 쑤시거나 이렇게 몸이 아픈 걸 보고 내일은 날이 굳을 것 같네, 비가 내릴 것 같네 이런 일기예보 노력을 한다는데 이 화자는 놀랍게도 뒤통수가 이 역할을 했대요. 일기예보 역할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나는 내일 비가 올지 눈이 올지 햇빛이 비칠지 아니면은 폭풍이 휘몰아칠지에 대해서 기지동 통보관
무엇보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어디를 통해서 그랬다고요? 뒤통수. 그래서 저는 옛날에 사람들은 이렇게 몸이 쑤시고 이러는 걸 통해서 일기예보처럼 했다는 게 독일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비슷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이게 91년에 발표했으니까 뭐 8, 90년대, 70년대 독일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늘은 전모씨 이야기에 대해서 특집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문 FM 서성원의 엉뚱발랄 라디오입니다. 노래를 듣고 가야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역시 오래된 노래, 그렇지만은 썩 괜찮은 노래, 한영의 누구 없소.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거머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히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하네 나와 같이 누구 아침을 볼 사람 거기 없어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대답해줘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새벽은 또 이렇게 나를 깨우치려 유혹의 저녁빛에 물든 내 모습 지워주니 그것에 감사하듯 그냥 한번 불러보았어 오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벌써 하루를 시작하렴 바삐들 움직이고 아침이 정말 올까 하는 생각에 이제는 자려 하네 잠을 자는 나를 깨워줄리 거기 누구 없어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한영에 누구 없어? 진짜 누구 없을까요? 자, 오늘 저희 방송은 전무시 이야기 특집 방송인데요. 좀 심야 방송처럼 지금까지 제 방송을 들어오신 분은 이게 방송을 내가 잘못 들었나? 이게 잘못 들어왔나 생각하실 거예요. 너무 다른 내 목소리로 이렇게 소곤소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잘못 오신 거 아닙니다. 심야 방송 스타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색다른 맛이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전무시 이야기가 그렇게 또 밝고 경쾌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자, 전무시 이야기를 했을 때 빠뜨릴 수 없는 게 전무시는 끊임없이 걸어 다녀요. 일어나자마자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1년 내내 하루도 걷지 않은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동네 사람들이 전무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어디에서 왔는지, 뭘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걸요. 그리고 이제 전무시 걷는 얘기, 거기 이제 호수가 주변에 있었는데요. 이게 둘레가 40km였대요. 한 바퀴 도는데 이걸 하루 만에 도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었대요. 그리고 하루에 2-3번 군청 소전지를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려면은 편도 10km인가요? 그러면은 왕복이면은 20km잖아요.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깡마른 지구에 이 전무시가 동네를 끊임없이 걷기만 합니다. 전무시가. 그러다가 나중에 평생을 그렇게 걷기만 하다가 집안에 있지도 않고 나중에 호수 속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끊거든요. 이게 뭔가 심상치 않죠. 이런 사람이 있다면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도 전무시하고 비슷한 사람을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번에는 조금 다른 노래를 듣겠습니다. 예람의 호흡. 예람이라는 가수가 부릅니다. 호흡. 언젠가 내가 길을 잃었다 했지. 언젠가 내가 숨을 쉴 수 없었지. 이젠 다시 그 길을 가려 해. 이젠 다시 호흡을 찾으려 해. 넌 푸른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모래야. 넌 거친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나무야. 강이 흘러 바다로 가도 똑같은 물이야. 우린 끝이 없는 길을 걸어도 다 다른 길이야. 언젠가 내가 길을 잃었다 했지. 언젠가 내가 숨을 쉴 수 없었지. 이젠 다시 그 길을 가려 해. 이젠 다시 호흡을 찾으려 해. 넌 푸른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모래야. 넌 거친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나무야. 넌 푸른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모래야. 넌 거친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나무야. 넌 뭐든
예람의 호흡인데요. 아마도 전모씨 이야기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 이 호흡인 것 같아요. 예람의 전체 아마 이 전모씨 이야기의 주제가라도 해도 될 만큼 딱 맞아떨어지는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TBS FM에서 함춘호의 포크송, 여기서 나와서 라이브로 노래 부르는 걸 들었거든요. 이때 알게 된 가수입니다. 자, 이제 전모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모씨가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걷기만 하는 사람인데, 걸어다니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네 사람들이 의견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구구절절한데요. 각자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사실은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알지 못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짐작을 할 뿐이죠. 이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그래서 이제 전모 씨가 호수에 들어가는데 이 화자 나가 보고 있는 초저녁인데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체인이 끊어져서 고치고 이러는 중에 어스름 무렵에 전모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기서 전모 씨가 가장자리에 있던 전모 씨가 호수 안으로 서서히 걸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전모 씨가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전모 씨가 물에 서서히 잠기는데, 이 화자인 나는 이 전모 씨가 호수 속으로 들어가는데도 말리지를 못해요. 그 왜 말리지 못했느냐면은 아주 예전에 전모 씨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제발 그냥 내버려 둔가요?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 나를 제발 좀 그냥 놔두시오. 이 아마 말 때문에 죽음에 이르고 있는 전모 씨를 말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어떻게든 그런 말을 했든 말든 전모 씨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전모 씨 생각대로 할 수 있게 놔둬야 됐을까요? 이연실 목로주점 듣겠습니다.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에서 끌끌끌 웃던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으로 찾아오라던. 이왕이면 더 큰 잔에 술을 따르고, 이왕이면 마주 앉아 마시자 그랬지. 그래 그렇게 마주 앉아서, 그래 그렇게 부딪혀보자. 가장 멋진 목소리로 기원하려마, 가장 멋진 웃음으로 화답해줄게. 오늘도 목로주점 흙바람볕엔 30촉 백열통이 군내를 담다. 월말이면 월급 타서 로프를 사고, 연말이면 적금 타서 낙타를 사자. 그래 그렇게 산을 오르고, 그래 그렇게 사막을 가자. 가장 멋진 내 친구야, 빠뜨리지마. 한다스의 연필과 노트 한 권
촉 백열통이 그네를 탄다. 네, 전모씨 이야기 특집인데요. 그 전모씨가 이제 막 그냥 쉬운 말로 하자면 자살이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끊는데 이것을 두고만 보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이야기에서 화자는 전모씨가 호수 속으로 들어가서 죽으려고 하는데 아무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이 전모씨 이야기에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노래 듣겠습니다. 언니네 이발관이 부릅니다. 푸훗.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지만 어제 아침과 다른 게 없잖아.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야. 하루 온종일 둥글다 일어나 그 사람에게 물었어. 당신 누구야.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야. 가질 수 없는 걸 알기에 더 갖고 싶은 내 자신의 화가 나. 지금 내 앞에 있는 나를 나 혼자 살아.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천번을 만나봐도 미치게 좋은 까닭에 그 오랫동안 사귀었던 너를 천번을 만나봐도 미치게 좋은 때문에 그 미련 때문에 너 때문에 사랑에 빠진 나의 그 사랑 그 미련 때문에 너 때문에 사랑에 빠진 나의 그 사랑 천번을 만났던 천번을 만났던 천번을 만나봤던 그 사람. 지금 여러분은 스대문 FM 서성훈의 엉뚱발랄 라디오 듣고 계시는데요. 전무씨 이야기 특집 방송입니다. 엉뚱 세상. 두비두밥 누군지 정말 궁금하구나. 둠빠 두비두둠빠 두비두밥. 직장에서 일할 때는 사람들이 만나자고 한다. 일 때문에 도움을 받으려고 연락이 온다. 또 일과 관계없이 연락을 주기도 한다. 그러다 나이가 들거나 어떤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만나자는 사람이 확실하게 줄어든다. 10년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만나서 얘기하자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이쯤 되면 사람이 그리워진다. 같이 커피 마실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밥도 마찬가지다. 바람은 다르다. 일을 그만둔 지 올해로 12년째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문자 메시지가 끊이지 않는다. 일 때문에 오는 문자가 아니다.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냥 안부를 전하는 문자다. 그런데 문제는 만나서 얘기하자는 이가 너무 많다. 잠깐이면 돼요. 만나서 얘기합시다. 바람은 답을 보낸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답글. 만나서 따로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답을 보내면 대부분 사람들은 알겠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바람과 만나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바람은 하는 수 없이 이들을 만나게 된다. 만나는 장소는 18번 카페다. 나머지는 식당이나 공원이다. 카페에서 만나면 커피값은 만나자는 사람이 계산한다. 1시간쯤 지나거나 때로는 20-30분일 때도 있다. 20-30분은 이른 시간이다. 카페에 도착해서 커피를 주문하고 커피가 나오면 숨도 쉬지 않고 마시면 걸리는 시간이다. 내가 바람씨 시간을 뺏은 것 같은데 일어서 볼까요? 만난 것은 20-30분이다. 하지만 상대방은 더 많은 시간과 교통비가 나갔다. 집에서 바람내 동네까지 오는데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이다. 커피값을 계산하느라 카운터 앞에 서 있는 상대방에게 바람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카드를 받아든 남자가 바람 쪽으로 바라보며 씩 웃으며 말한다. 얼굴 보려고 한 거지. 다른 건 없다고 했었잖아요.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난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오가는 시간에 비해서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바람은 미안할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이럴 때 바람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다. 다음엔 전화로 얘기합시다. 아셨죠? 아니라니까.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했었잖아. 사람들은 만나자는 얘기를 그렇게 말한다.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래서 바람은 대놓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다. 만났다고 해서 달라진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참 이 사람이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바람씨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 뭔가 좋은 기운을 얻는다니까. 그래서 만나야 돼. 되지요? 바람은 이 비싼 말을 수없이 들었다. 그래서 요즘은 잠깐 만나고 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는다. 인사치레 정도로 말한다. 바람의 얼굴이 특별한가? 미남인가? 절대 아니다. 평범하다. 훈남이라 말은 듣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바람의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한다.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잠깐 얼굴 보고 가는 사람에게 바람은 미안할 뿐이다. 엉뚱세상 서성원 작가의 만나서 얘기해요 였습니다. 전모씨 이야기는 다 끝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2부는 다음 회에 계속됩니다. 물레방아 잊지는 말아야지 끝곡입니다. 우리 가요 함께 가요? 우리 가요 함께 가요? 발랄하고 싶은 엉뚱이 서성원이었습니다. 잊지는 말아야지 만날 순 없어도
흩어져 있어도 헤어질 땐 서러워도